5년간 시댁에서 하인 취급받던 며느리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살림이나 하면 돼.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언니, 그런 것도 못하냐? 완전 덤벙거리네. 하지만 그날 제사상 앞에 선 사람은 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상엔 정성이 들어가야죠. 대충 넘기려 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손을 대. 며느리는 하인이야?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도 제사밥이 넘어가세요? 젓가락을 바닥에 던지며 그가 한 말은 그날 언니 대신 시댁에 간 사람은 나였다. 태권도 3단 동생의 참교육이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작은 원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흑흑. 유나는 잠에서 깨어 언니 침대 쪽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유진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조용히 훌쩍이고 있었거든요. 벽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런 시간에 우는 언니를 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또 울고 있어? 유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작은 소리로 흐느끼기 시작했죠. 언니,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봐.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언니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살짝 이불을 들춰봤어요. 언니,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의 왼쪽 눈가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것도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꽤 오래된 것 같아 보였어요. 이게 뭐야? 누가 때린 거야?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는 황급히 손으로 멍을 가렸어요. 아니야, 그냥 문에 부딪혔어. 어제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유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언니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결혼 전까지만 해도 언니는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대학교 때는 학생회 활동도 하고 남자친구들과 싸울 때도 절대 지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언니, 진짜 어떻게 된 거야?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우리 사이에 뭘 숨겨? 유나는 언니 손을 잡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유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제 제사 음식 준비하다가 그만 접시를 늦게 내놨어. 그랬더니 신우이가 나를 밀었어. 뭐? 유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새벽 원룸에 메아리가 울렸어요. 신우이가 언니를 밀었다고? 그래서 그 멍이 생긴 거야? 쉿, 소리 내지 마. 옆집에서 들어. 유진은 동생의 입을 막았습니다. 어차피 내가 잘못한 거야. 제사상 차리는 건 며느리 일인데 내가 너무 늦게 준비했어. 신우 말이 맞아. 유진은 여전히 자기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그렇게 당당했던 언니가 이제는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있었죠. 언니, 그게 언니 잘못이야? 접시 하나 늦게 낸 게 사람을 밀 이유가 돼? 그것도 신우이가 손이 언니를. 유나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언니를 때린 게 시어머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신우이라니. 유나야, 너는 결혼 안 해봐서 몰라.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참아야 하는 거야. 특히 신우이한테는 더더욱. 유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나보다 2살 어린데도 나한테 반말하고 시어머니 앞에서 나 흉보고 그래도 참아야 해. 그게 며느리 도리니까. 유나는 언니의 변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혼 전 언니는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했거든요. 대학 때 후배가 반말하면 바로 혼내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신우이한테 맞고도 자기 잘못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제사니까 가야 해. 벌써 이틀째 준비하는 건데 오늘 안 가면 또 뭐라고 할지 몰라. 유진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새벽 5시 30분이 지나고 있었어요. 언니, 오늘은 가지 마. 그 상태로 어떻게 가?
안 돼. 안 가면 더 큰일 나.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한테 다 떠벌리실 거야. 며느리가 제삿날 안 온다고. 유진은 벌떡 일어나 세수하러 갔습니다. 거울 앞에서 파운데이션으로 멍을 가리려고 애쓰는 언니를 보며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언니, 파운데이션으로 안 가려져. 괜찮아. 두껍게 발라야지. 유진은 멍 위에 계속 화장품을 발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티가 났어요. 그때 유나도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잠깐. 유나는 자기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작년에 쌍꺼풀 수술을 한 이후로 언니와 정말 닮아 있었거든요. 키도 비슷하고 목소리도 비슷했어요.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똑같았죠. 언니랑 나 진짜 똑같잖아. 유나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언니 대신 시험 보러 간 적도 있었고, 언니 남자친구 대신 만나준 적도 있었거든요. 언니야. 응? 오늘은 내가 갈게. 언니 대신. 유진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들키면 어떡해? 그리고 너는 시댁 사람들도 모르잖아. 안 들켜. 우리 얼마나 닮았는데. 그리고 언니가 평소에 하는 얘기들 다 들어서 알고 있어. 유나는 거울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정말 언니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닮아 있었거든요. 언니, 내가 갈게. 대신 이 집, 내가 다 뒤집어 놓고 올게. 유진은 동생의 눈빛을 봤습니다. 언니와는 달리 유나의 눈에는 불같은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유나야, 정말 괜찮겠어? 시댁 사람들 성격 더러운 거 알잖아. 괜찮기는. 언니가 5년 동안 참은 걸 하루 못 참겠어? 그런데 내 방식으로 할 거야. 유나는 태권도 3단의 자신감으로 말했습니다. 대학 때부터 태권도를 배운 유나는 체력도 좋고 정신력도 강했거든요. 유나야, 그래도 언니 믿어봐. 내가 언니 대신 제대로 참교육 시켜올게. 유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언니 대신 시댁에 가기로 결심한 유나. 하지만 유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에요. 오전 6시 유나는 언니의 옷장을 뒤지며 적당한 한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옷장 안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언니, 이게 뭐야? 유나가 꺼낸 건 유진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결혼 후 5년간 써온 일기였죠. 그건 그냥 일기야. 유진은 황급히 일기장을 뺏으려 했지만 유나는 이미 몇 페이지를 넘겨보고 있었어요. 2020년 3월 15일. 오늘도 시어머니께서 내가 만든 미역국이 싱겁다고 하셨다.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라면을 끓여 먹었다. 유나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2021년 8월 3일. 신우이가 또 내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 임신한 거 아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에 설거지나 하라고 했다. 2022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인데 남편이 시어머니 안마를 해드리라고 했다. 나도 친정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무슨 친정이냐고 화를 냈다.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니. 언니, 이게 전부 진짜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것도 많아. 그런데 뭐 어쩌겠어? 결혼했는데. 유나는 일기장을 더 넘겨봤습니다. 2023년 5월 1일. 시어머니가 내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했더니 집안이 더러워진다며 오지 말라고 하셨다.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2023년 9월 10일. 신우이가 자기 빨래까지 나한테 시켰다. 세탁기 쓸 줄 모르냐고 했더니 언니가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유나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니. 언니, 형부는 뭐 했어? 왜 언니를 지켜주지 않았어? 승재는 어쩔 수 없어. 시어머니를 무서워하거든. 유진은 남편을 변호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 알아? 작년 추석 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소리 지르니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그냥 좀 참으라고 했어. 어머니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해하라고.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니의 남편도 똑같은 가해자였던 거죠. 언니, 그래도 5년 동안 어떻게 참았어? 처음엔 참을 만했어. 신혼이니까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혼 첫 해에는 그래도 시어머니가 나한테 존댓말 하셨어. 그런데 둘째 해부터 반말 시작하시더니 이제는 하인 부리듯 하시거든. 신우이는 어떻고? 소희는 결혼 전부터 나를 못마땅해 했어. 오빠가 나 같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반대했거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찍어 누르려고 해.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년 설날에는 내가 만든 음식에 일부러 소금을 더 넣어서 짜다고 난리를 쳤어. 그래서 내가 다시 만들어야 했지. 언니, 그걸 왜 참아? 맞서 싸우면 되잖아. 싸우면 뭐 달라져? 오히려 더 미움받아. 그리고 승재가 중간에서 힘들어해. 유진은 여전히 남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형부가 언니 편을 들어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 유진은 한참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한 번도 없어. 오히려 내가 참으라고 하지. 그럼 왜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살아? 이혼하면 어디 가서 살아? 나는 결혼하고 나서 직장도 그만뒀는데. 유진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장 다니는 며느리는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그만뒀어. 그래서 지금은 수입도 없고. 유나는 언니의 처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언니, 그런데 어제는 왜 신우이가 언니를 밀었어? 제사 준비하면서 실수를 했어. 나물 무치는 순서를 바꿔서 했거든. 그랬더니 신우이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나를 밀었어. 유진은 그때 일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부엌 모서리에 부딪혔어. 그런데 신우는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오히려 내가 덤벙거린다고 했어. 시어머니는 뭐 했어? 시어머니는 신우 편을 들었어. 며느리가 조심성이 없다고. 유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집에서 언니가 5년을 살았다니. 언니, 정말 오늘은 내가 갈게. 그 사람들이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내가 직접 보고 싶어. 유나야, 정말 괜찮겠어? 시댁 사람들 성격 정말 더러워. 괜찮아. 내가 태권도 3단이잖아. 그리고 언니처럼 참지 않을 거야. 유나는 한복을 입으며 다짐했습니다. 언니, 그 사람들이 언니한테 한 짓들 다 갚아줄게. 특히 신우이. 유나야,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마. 나중에 내가 더 힘들어져. 언니, 이미 충분히 힘들잖아.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 유나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정말 언니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닮아 있었어요. 언니, 나 어때? 언니 같아? 정말 똑같아. 그런데 눈빛이 달라. 뭐가 달라? 나는 항상 무서워하는 눈빛이었는데 너는 당당해 보여. 유진은 동생을 보며 말했습니다. 유나야, 정말 고마워. 이런 일로 너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해. 언니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 내가 언니 동생이잖아. 유나는 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유진 대신 시댁에 가기로 한 유나. 하지만 유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집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지를 말이에요. 오전 10시
유나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가 매번 무겁게 들어섰을 그 문 앞에서 유나는 잠시 심호흡을 했어요. 자, 이제 시작이다. 유나는 언니처럼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휴, 며느리가 저렇게 늦게 오면 쓰나. 시어머니 최경숙의 목소리였습니다. 62세의 최경숙은 전직 미용실 원장답게 목소리가 크고 날카로웠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유나는 언니처럼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인사를 받지도 않고 계속 잔소리를 쏟아냈어요. 제사 음복도 복인데 이렇게 늦게 와서 어떡하니? 벌써 10시가 넘었잖아. 거실에서는 남편 백승재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35세의 승재는 유나를 보고도 그냥 손만 들어 보였어요. 왔어?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 유나는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아내가 왔는데 일어나서 맞이하지도 않다니. 죄송합니다. 지하철이 좀 늦었어요. 유나는 언니처럼 사과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부엌에서 시누이 백소희가 나왔어요. 언니, 오늘 완전 늦었네. 나 혼자 다 준비했잖아. 30세의 소희는 언니 뻘되는 유나에게 반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비아냥거리는 톤으로 말이에요. 미안해. 내가 도와줄게. 유나는 언니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도와준다고? 이미 다 끝났는데 뭘 도와줘? 소희는 콧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뭔가 할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유나는 참으며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제사 음식이 거의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할 일이 있긴 하지. 설거지. 소희는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가리켰습니다. 온갖 조리 도구들이 더러워진 채 쌓여 있었어요. 그거 언니가 하면 되지. 어차피 며느리 일이잖아.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언니 생각에 참았어요. 알겠어. 내가 할게. 유나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계속 잔소리를 했어요. 어휴, 그릇 씻는 것도 제대로 못하네. 물을 너무 많이 써. 네, 죄송합니다. 유나는 언니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수세미로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 그릇 다 상해.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그냥 내가 할까?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유나는 계속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언니가 이런 걸 5년 동안 참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자 시어머니가 거실로 부르더군요. 유진아, 이리 와서 앉아. 유나는 거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제사상 차리기 전에 할 얘기가 있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 큰아버지 댁에서도 오신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말고 잘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투 좀 조심해. 어제 소희가 그러는데 네가 말대꾸했다며?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일은 언니가 당한 일인데 시누이가 뭔 소리를 한 걸까요? 말대꾸요? 응, 소희가 접시 늦게 낸다고 했는데 변명했다며? 며느리가 신우한테 변명을 해? 유나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어제 언니가 밀린 상황을 시누이가 왜곡해서 얘기한 거였어요. 저는 그냥 뭐, 시누이 말이 틀렸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에요. 유나는 언니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조용히 살림이나 하면 돼. 괜히 말 많이 하지 말고.
시어머니는 못 박듯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런데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아? 평소보다 말투가 달라. 유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킬 뻔한 건가? 그런가? 별로 안 달라 보이는데. 시어머니는 유나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래도 좀 다른 것 같긴 하네. 눈빛이 달라. 유나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것 같아요. 잠을 잘 못 잤어? 왜? 그냥 제사 준비 때문에 걱정이 돼서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사상 차리자. 큰아버지 댁에서 곧 오실 거야. 유나는 부엌으로 가서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계속 트집을 잡았어요. 언니, 그 나물 위치가 틀렸어. 저쪽에 놓아야지. 언니, 과일 깎은 게 너무 크다. 다시 깎아. 언니, 밥그릇 위치도 틀렸어. 제대로 좀 해. 유나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사상을 다 차리고 나자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 그리고 사촌들까지 총 10명이 넘었어요. 어머, 유진이 왔구나. 안녕하세요. 큰어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어머니. 유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유진이 오늘 좀 달라 보이네. 뭔가 당당해 보여. 큰어머니의 말에 유나는 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별로 안 달라진 것 같은데. 아니야, 분명히 달라. 눈빛이 완전히 달라. 이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거 저도 느꼈어요. 오늘 좀 건방져 보이더라고요. 유나는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건방져 보인다니. 건방져 보이는 게 아니라 자신감 있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유나는 무의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문제였어요.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유나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니라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갈등의 씨앗이 뿌려진 거였어요.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 최경숙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유나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거든요. 며느리가 어른들 앞에서 말대꾸를 하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유나는 언니처럼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잘못 말한 거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줄 알아? 큰어머니가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만하세요. 유진이도 실수했을 거예요. 실수가 아니에요. 이게 어디 한두 번인가요? 시어머니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제도 소희한테 말대꾸하고 오늘도 이런 식이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때 신우이 백소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느꼈어요. 언니가 오늘 진짜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평소에는 말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뭔가 당당하게 말하고 눈빛도 달라요. 소희는 유나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사상 차릴 때도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거슬렸어요. 남편 백승재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유진아. 왜 그래? 평소에 안 그랬잖아. 승재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를 지켜주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 너 오늘 좀 이상해.
유나는 속으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전혀 지켜주지 않다니. 죄송해요. 제가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아요. 잠을 못 잤으면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지. 왜 더 건방져? 시어머니는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건방진 게 아니라. 유나가 말하려는 순간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또 변명하려고 하네. 언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안 돼?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니가 이런 걸 5년 동안 참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존댓말도 안 하고? 소희는 더욱 트집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유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제사 시간이 되어 모든 사람이 제사상 앞에 모였습니다. 유나는 시어머니 옆에서 절을 올렸어요. 그런데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할 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진아, 밥 더 가져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나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일부러 유나의 발을 걸었어요. 유나는 비틀거렸습니다.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밥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머, 언니 왜 그래? 조심 좀 하지. 소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발을 걸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아, 죄송해요. 제가 조심성이 없었어요. 유나는 바닥에 떨어진 밥을 치우며 사과했습니다. 조심성이 없는 게 아니라 정신이 없는 거지. 도대체 뭘 생각하고 다니는 거야? 시어머니가 핀잔을 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나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친척들이 돌아가고 나서 시어머니가 유나를 불렀습니다. 유진아, 너 정말 오늘 이상해. 뭔 일 있어?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는데 왜 그래? 평소에 안 그랬잖아. 시어머니는 계속 추궁했습니다. 혹시 친정에서 뭔 소리 들었어? 시댁 흉이라도 봤나? 아니에요. 친정에 간 지도 오래됐어요. 유나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언니가 친정에 간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신우이가 부엌에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언니가 또 실수했어요. 모든 사람이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소희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나물 그릇이 바닥에 뒤집어져 있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설거지하다가 실수했어요. 나물이 다 엎어졌어요. 소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나는 나물을 엎지 않았거든요. 소희가 일부러 엎어놓은 거였어요. 유진아, 이게 뭐야? 하루 종일 실수만 하네.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했어요. 유나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폭발 직전이었어요. 조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정신이 없는 거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저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하는 거야?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를 생각해서 꾹 참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다시 만들어? 재료도 없는데 뭘로 만들어?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이런 며느리를 둬서 내가 뭔 죄를 졌나? 유나는 바닥에 떨어진 나무를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이런 걸 5년 동안 참았다니. 정말 대단한 인내심이었어요. 유진아, 너 방에 가서 좀 쉬어. 오늘 계속 실수만 하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자마자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만하자. 내가 지금까지 언니 일로도 많이 참았다. 유나는 옷장에서 운동복을 꺼냈습니다. 언니가 입던 운동복이었어요. 이제 진짜 내 방식으로 해보자. 유나는 옷을 갈아입으며 다짐했습니다. 태권도 3단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거였어요. 그날 밤 제사 음식을 정리하는 시간. 시어머니가 무심코 손을 댔다가 갑자기 손등을 탁 하고 맞았습니다. 아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제사상엔 정성이 들어가야죠. 대충 넘기려 하지 마세요. 유나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였어요. 아야. 시어머니 최경숙이 손등을 부여잡고 소리쳤습니다. 갑자기 손등을 탁 맞은 충격에 어안이 벙벙해했어요. 제사상엔 정성이 들어가야죠. 대충 넘기려 하지 마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뭔 소리를 했다고 그러세요? 유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지금 나한테 손찌검을 했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손을 대? 손찌검이요? 시어머니가 제사 음식을 함부로 만지려고 하셔서 잠깐 말씀드린 것뿐인데요. 유나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당황했어요. 함부로 만진다고? 내가 내 집에서 뭘 만지든 내 맘이지. 그렇죠. 하지만 제사 음식은 다르잖아요.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인데. 유나의 논리적인 대답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시누이 백소희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소희야, 내 언니가 나한테 손을 댔어. 뭐요? 언니가요? 소희는 깜짝 놀라며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언니, 정말 엄마한테 손을 댔어요? 손을 댔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냥 제사 음식을 지키려고 한 것뿐이야. 유나는 시누이에게도 반말로 대답했습니다. 소희는 눈을 크게 떴어요. 언니, 지금 나한테 반말하고 있어요? 반말?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반말을 못해? 언니가 새언니니까 존댓말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새언니라고 해서 나이 어린 사람한테 존댓말 해야 한다는 법은 없어. 유나의 대답에 소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 백승재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빠, 네 마누라가 어머니한테 손을 댔어. 소희가 고자질했습니다. 뭐? 유진이가? 승재는 유나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정말 어머니한테 손을 댔어? 손을 댔다는 게 아니라 제사 음식을 지키려고 한 것뿐이야.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럴 순 없잖아. 사과해. 승재는 여전히 시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해? 뭘 잘못했냐고? 어머니한테 손을 댔잖아. 그럼 시어머니가 제사 음식을 함부로 만지려고 하는 건 잘못이 아니고. 유나의 반박에 승재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뭐? 너는 왜 항상 내 편은 안 들어주고 시어머니 편만 들어줘? 내가 언제 어머니 편만 들었어? 지금도 들고 있잖아. 내가 뭔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사과하라고 하고. 유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의 이모부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제사 끝났나요? 58세의 이모부 김철수는 유진의 외가 쪽 친척이었습니다. 평소에 유진을 많이 아껴주던 분이었어요. 아, 이모부님.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서둘러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요. 이모부는 거실의 긴장감을 바로 느꼈습니다.
아, 그게 유진이가 오늘 좀 이상해서요. 시어머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유진이가 이상하다고요? 어떻게요? 평소와 다르게 말대꾸를 하고 저한테 손까지 댔어요. 이모부는 유나를 자세히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유진아, 이리 와봐. 이모부가 유나를 불렀습니다. 네, 이모부. 유나는 이모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오늘 좀 다르다. 뭔가 달라. 이모부는 유나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다르다는 게 뭔 소리예요? 눈빛이 달라. 평소 유진이는 항상 무서워하는 눈빛이었는데 오늘은 당당해 보여. 이모부는 예리했습니다. 아마 제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피곤하면 더 풀이 죽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생생해 보이네. 이모부는 계속 유나를 관찰했습니다. 혹시 유나 아니야? 이모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나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예요? 유진이랑 유나가 얼마나 닮았는지 내가 아는데. 특히 작년에 유나가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는 더 닮았어. 이모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유진이는 절대 시어머니한테 맞설 용기가 없어. 하지만 유나는 다르지. 태권도도 하고 성격도 강해. 이모부는 유나의 정체를 눈치챘습니다. 이모부, 잠시 부엌으로 와보실래요? 유나는 이모부를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곳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모부, 들키면 안 돼요. 역시 유나구나. 왜 유진이 대신 왔어? 언니가 너무 힘들어해서요. 유나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어제 신우이가 언니를 밀어서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온 거예요. 이모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유진이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다 알고 있어. 이모부도 알고 계셨어요? 물론이지. 유진이가 친정에 올 때마다 얼마나 말랐는지 봤어.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전혀 모르더라. 이모부는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유나야, 네가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가요? 어차피 이 집은 유진이한테 상처만 줬어. 한 번쯤 뒤집어도 돼. 이모부의 말에 유나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는 마. 나중에 유진이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알겠어요. 적당히 할게요.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도와줄게. 이 집 사람들이 유진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모부는 유나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거실로 돌아가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오래 얘기했어요? 그냥 안부 인사 좀 했어요. 이모부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유진이가 오늘 정말 다르네요. 평소보다 훨씬 당당해 보여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유나에게는 든든한 지원자가 생겼습니다. 이모부가 있는 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시어머니가 유나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유진아, 이리 와 앉아. 유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네 행동을 봤는데 정말 이상해.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안 그랬는데 왜 그래? 혹시 다른 데서 무슨 소리 들었어? 무슨 소리요? 시댁 욕하는 소리 말이야. 요즘 며느리들이 인터넷에서 시댁 욕하는 글 많이 쓴다면서? 시어머니는 유나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 안 봐요. 그럼 뭐 때문에 그래? 오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이때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이상해요. 언니가 저한테 반말하고
엄마한테 손까지 댔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5년 동안 그런 적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손을 대는 게 말이 돼? 그것도 제삿날에? 저는 그냥 제사 음식을 지키려고. 누가 망치려고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뭘 하든 내 맘인데 며느리가 나서서 뭘 지켜? 어머니, 제사 음식은 조상님께 올리는 거잖아요. 조상님? 그 조상님이 누구 조상님인데?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우리 집 조상님이지. 내가 뭘 안다고 나서서 지키려고 해?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상님은 시어머니만의 조상님이 아니잖아요. 이 집 며느리인 저도 모셔야 하는 분들이고. 뭐라고?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저는 잘못된 말 한 거 없는데요. 잘못된 말 안 했다고?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고 있잖아. 남편 백승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진아, 그만해. 어머니한테 왜 그래?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왜 나한테만 그만하라고 해? 어머니가 화나시잖아. 시어머니가 화나는 건 시어머니 문제지. 내가 뭘 잘못했어? 유나는 남편에게도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너 정말 이상해. 평소에 안 그랬잖아. 평소에 어떻게 했는데? 항상 조용하고 순종적이었잖아. 순종적이었다고? 그게 순종이야, 굴종이야? 유나의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굴종이라고 했어? 지금 나한테? 저는 어머니한테 한 말이 아니라 남편한테 한 말이에요. 남편한테 한 말이든 누구한테 한 말이든 상관없어. 이 집에서 그런 말하는 게 말이 돼? 시어머니는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우리 집 망신이야. 완전히 망신. 망신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망신이에요? 뭘 잘못했냐고? 하루 종일 말대꾸하고 시어머니한테 손대고. 저는 말대꾸한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한 거예요. 유나는 계속 맞섰습니다. 생각을 말한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생각을 말해? 며느리도 사람인데 생각이 있으면 말할 수 있죠. 사람? 며느리는 며느리야.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뭐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아? 그냥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유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말이 바로 언니를 5년 동안 괴롭힌 말이었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요? 그래.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그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뭘로 생각하세요? 하인으로 생각하지 뭘로 생각해? 시어머니는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하인이요? 그래, 하인. 옛날부터 며느리는 하인이었어.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뭐라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도 제삿밥이 넘어가세요? 유나는 일어서서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조상님들이 이런 걸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유나는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집어들었어요. 언니가 5년 동안 이런 걸 참았다니. 유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언니가 뭔데? 언니가 누구야?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바닥에 던졌어요. 탁!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도 제삿밥이 넘어가세요? 유나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조상님들도 이런 걸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이 모두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언니 대신 시댁에 간 사람은 나였다.
유나는 마침내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서윤아야. 유진이 동생. 동생? 언니가 어제 신우이한테 맞아서 멍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대신 온 거야.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언니는 5년 동안 이런 걸 참았어. 하지만 나는 참지 않아. 유나는 태권도 품새를 하듯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나는 서윤아야. 유진이 동생. 유나의 고백에 거실이 죽음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 최경숙은 입을 벌린 채 서 있었고 신우이 백소희는 눈을 크게 뜬 채 유나를 바라봤어요. 동생이라고? 남편 백승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동생이야. 언니 유진이 대신 온 거야. 유나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유진이가 왜 안 왔어? 어디 있어? 언니는 지금 집에서 이불 속에서 울고 있어요. 유나의 말에 시어머니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울고 있다고? 왜? 왜긴 왜예요? 어제 신우이가 밀어서 얼굴에 멍이 들었거든요. 유나는 신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에 올 수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언제 밀었어? 소희가 발끈했습니다. 거짓말? 그럼 언니 얼굴에 멍이 든 건 뭐야? 그건 언니가 실수해서 다친 거야. 실수? 신우가 접시 늦게 낸다고 밀었잖아. 유나는 어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형수가 덤벙거린다고 했잖아. 소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건 뭐야? 변명할 거야? 유나는 신우이에게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언니는 5년 동안 이런 걸 참았어. 신우한테 맞고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고 남편한테 무관심 받으면서도 참았어.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언니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어요. 언니는 매일같이 밥 해다 바치고 욕먹고 무시당하면서도 버텼어. 우리가 언제 욕했어? 시어머니가 반박했습니다. 욕 안 했다고? 그럼 며느리를 하인이라고 한 건 뭐야? 그리고 어제는 뭐라고 했어? 조심성이 없다고, 덤벙거린다고, 정신없다고 했잖아. 유나는 언니가 당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언니 친구들 오지 말라고 한 것도 기억해. 집안이 더러워진다고 했잖아. 시어머니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직장 그만두게 한 것도 기억해. 직장 다니는 며느리는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했잖아. 그건 뭐야? 언니를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서 꼼짝 못하게 만든 거잖아. 유나는 시댁 사람들의 치밀한 계획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이혼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든 거야. 남편 백승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유진이를 사랑해서 유나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사랑해서 5년 동안 한 번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 사랑해서 시어머니가 괴롭힐 때 그냥 참으라고 했어? 그건 뭐야? 사랑이야, 방관이야? 승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가 작년 크리스마스에 친정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어? 며느리가 무슨 친정이냐고 화냈잖아. 그때는 뭐야? 언니도 사람인데 가족이 그리우면 안 돼? 유나는 언니의 모든 아픔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임신하고 싶어 했을 때는 뭐라고 했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했잖아. 그건 사실이잖아. 사실? 그럼 언니 월급으로 살림할 때는 왜 안 그랬어? 승재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신우이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더 심해.
언니보다 2살 어리면서 반말하고 언니 빨래까지 시키고. 그건 뭐야? 형수가 동서 빨래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소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설날에 언니가 만든 음식에 일부러 소금 넣어서 짜다고 난리친 것도 기억해. 그건 실수였어. 실수? 내가 다 봤어. 언니가 화장실 간 사이에 소금 넣는 거. 소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다시 만들어야 했지. 그것도 새벽 3시까지. 이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유진이를 미워한 건 아니야. 미워한 게 아니라고? 유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뭐야? 사랑이야? 우리는 유진이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였어. 가족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럼 왜 하인처럼 부렸어?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언니 의견도 듣고 언니 감정도 생각해주고. 우리는 뭐야?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잖아. 유나는 일어서서 제사상을 바라봤습니다. 조상님들이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뭐라고? 후손들이 며느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걸 보고 좋아하실 것 같아? 유나는 제사상에 절을 올렸습니다. 조상님 죄송합니다. 후손들이 이런 일을 해서. 그리고 일어서서 시댁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언니는 5년 동안 참았어. 하지만 나는 참지 않아. 유나는 태권도 품새를 하듯 당당하게 섰습니다. 언니를 괴롭힌 만큼 책임져야 해. 책임지라고?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래, 책임져. 언니한테 사과하고 앞으로는 제대로 대해. 우리가 왜 사과해야 해? 왜긴 왜야? 사람을 괴롭혔으니까. 유나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언니를 계속 괴롭히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라고? 나는 태권도 3단이야. 언니를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든 가만두지 않아. 유나는 태권도 자세를 취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나의 기세에 눌린 거였어요. 이제 알겠어? 유나는 방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언니를 괴롭힌 건 절대 잊지 않을 거야. 방문을 닫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서로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밤 11시 유나는 상봉동 원룸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언니 유진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어요. 언니 나왔어. 유나의 목소리에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나야, 어떻게 됐어? 들키지 않았어? 유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응, 들켰어. 뭐? 정말? 유진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떡하지? 시댁에서 뭐라고 했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언니 진정해. 유나는 언니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다 처리했어. 처리했다고? 뭘 어떻게 처리했는데? 유진은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언니, 나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아니야, 언니. 오히려 좋아졌어. 유나는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오늘 그 사람들한테 할 말 다 했어. 할 말을 다 했다고? 응, 언니가 5년 동안 당한 일들 다 말했어. 유나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언니를 하인이라고 한 것도 말했고, 신우이가 언니를 밀어서 다치게 한 것도 말했어. 유나야,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왜 안 돼? 사실인데. 유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참아. 언니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며느리인데. 며느리라고 해서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 유나는 언니를 바라봤습니다. 언니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유진은 동생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내가 뭐 했나? 그냥 참기만 했네. 언니 잘못이 아니야. 그런 환경에서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 유나는 언니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 언니가 언니를 지켜야 해. 그때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백승재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유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무관심했어. 집에 와서 얘기하자. 유진은 문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승재가 미안하다고 했어. 봐, 효과가 있었지?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깨달았나 봐. 이어서 시어머니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유진아, 내일 점심 같이 먹자. 할 얘기가 있어. 유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했어. 아마 사과하려고 하는 것 같아. 유나는 확신했습니다. 오늘 내가 얘기하고 나서 다들 충격받은 것 같았어. 정말?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려고 해? 그럴 거야. 자기들이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게 됐으니까. 유진은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떻게 시댁에 가? 나는 오늘 안 갔는데. 그건 내가 다 설명했어. 언니가 어제 다쳐서 못 왔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유진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언니,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해. 언니도 이 집의 일원이야. 유나는 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언니를 무시하면 맞서 싸워. 내가 어떻게 맞서 싸워? 나는 원래 소심해. 소심한 게 아니라 착한 거야. 하지만 착한 것과 당당한 건 다른 거야. 유나는 언니를 격려했습니다. 언니, 나는 항상 언니 편이야. 언니가 힘들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해. 유나야, 정말 고마워. 유진은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줘서. 언니가 나 같은 사람이라고 하지 마. 언니는 소중한 사람이야. 유나는 언니를 다시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말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유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시댁 일을 몰라. 몰라도 상관없어.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 유나는 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언니, 이제는 언니가 언니를 지켜야 해. 내가 나를 지킨다고? 그래. 아무도 언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해. 유나는 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며칠 후 유진은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로 사과를 했어요. 유진아,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남편 백승재는 유진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내 편이 될게. 더 이상 혼자 참지 마. 유진은 처음으로 시댁에서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유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나야, 정말 신기해.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 다행이다. 시어머니가 나한테 존댓말도 하시고 신우도 반말 안 하고. 봐, 언니도 존중받을 수 있어. 유나는 뿌듯해했습니다. 그리고 승재도 달라졌어. 시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바로 말려. 그래, 그게 정상이야. 유나야, 정말 고마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언니, 바뀐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유나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원래 당당한 사람이었어. 다시 찾은 거야. 그래, 이제 내가 나를 지킬 거야. 유진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날 이후 유진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시댁에서도 당당하게 행동했고 자신의 의견도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유진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생 유나가 항상 곁에 있어주고 남편도 이제는 유진의 편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때로는 가족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유진과 유나처럼 서로를 지켜주는 자매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유진이처럼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만 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